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후분양 vs 지주택 아파트 건설사 고민 중 지주택이 좋아 보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분양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분양 구조. 자,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은 그 가치 플러스 거품 끼어서 지금 분양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게 지금 얼마 전까지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 가치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분양가 가능했던 것은 거품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시공사도 그 폭리를 취하고 시행사 그 조합도 이익을 엄청 가져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얼마 전까지 계속 되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 약간 달라집니다. 자,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고 이제 미분양 소리가 살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양가가 가치에 수렴해서 책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이나 시공사 적정 이익만 가져가고 조금의 이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원가로 구성될 그러한 분양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은 별것 아닙니다. 지금 워낙 그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그림 보겠습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계산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월세 그 인근에 그 새 아파트가 비슷한 게 월세 한 400만 원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400만 원 나오면 그때 분양가 10억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분양가 10억. 자, 이 이야기는 목돈 10억이 일단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연차별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양받으면 목돈 10억이 들어가지요. 자, 그리고 보유세까지 내야 되죠. 그러나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죠. 우리 집이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이라고. 반면에 그 월세 400에 살면은 1년에 4,8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소멸성으로 나가지만 생각해보면 10억으로 집을 사더라도 자 1년에 이자 4,800만 원은 내겠죠. 자,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집을 사든 월세를 내든 어쨌든 간에 그 이자로 이자 비용, 금융 비용으로 4,800만 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똔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반면에 그 월세를 살면 좀 이사를 다녀야 될 수도 있죠. 반면에 수리비가 안 들어가고 항상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수리된 아파트를 뭐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사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왼쪽 오른쪽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왼쪽이 확실히 좋게 되려면 가격이 쭉쭉쭉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큰 상관이 없죠. 사실 실거주라면은 뭐 왼쪽도 뭐 괜찮은 점이 있고 오른쪽도 괜찮은 점이 있고 자, 요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는 그 균형점. 자, 월세가 얼마 나오면 분양가가 적정하다. 자, 요렇게 임대 수익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 지나서 시장이 합리적으로 변하면 임대 수익률 기반해서 분양가가 책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분양가 10억. 자, 임대 수익률로 이 그 분양가가 거의 뭐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원가 얼마고 조합 시공사 이익이 얼마 잡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지금 분양가는 픽스이기 때문에 지금 원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조합 시공사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 금리까지 상승을 해버립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 임대 수익률에 대한 그 기대 수익률 그 퍼센트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 그 이야기는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금리까지 상승해 버리면 지금 조합이나 시공사 이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원가가 지금 분양가보다 많이 들어가면 조합하고 시공사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경인일보 공사비 조정, 곳곳서 갈등,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후분양 상승분 반영 가능하지만 구매 예정자 가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건설사는 시장 상황 변동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 요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자, 첫 번째로 후분양 그 가격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 가능하죠. 후분양이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팔리는 가격이 아니라 호가로 반영이 가능한 거죠. 호가로. 자, 부르는 가격 그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인데 사는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경우에는 구신 경우 왼쪽 보시면 구매자 호가에 계약할 수도 있겠죠. 상황을 보고 그러면 그 건설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때는 그 구매자가 그 호가에 오케이 할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건설사가 부른 호가에 오케이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좋은 케이스고 자, 최악의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구매자가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건 호가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뺀찌를 놓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최악이죠. 최악. 건설사가 금융비용까지 지불했는데 미분양 났다. 자, 이거 최악입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1번 후분양은 최악의 선택. 자,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자, 그래서 원가 3억. 그러면 원가 3억만 딱 부담하면 되는데 자, 후분양은 지금 돈 없이 내 돈을 박아야 되니까 건설사에서 플러스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억에 지을 수 있는 것을 4억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구매자에게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선분양은 4억에 팔기는 쉽죠. 자, 원가 3억에다가 1억 붙여가지고 선분양 4억에 팔기는 쉽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후분양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5억이죠. 5억. 후분양 5억에 팔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물론 나중에 건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면 뭐 5억, 6억에도 팔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이미 고점이라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만약에 3년 후 분양할 시점이 와서 그때 거품이 완전 꺼진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5억에 팔아도 당초랑 똑같은 상황인데 3억에도 안 팔림. 3억에 팔았는데도 안 팔리면 자, 그러면은 심각한 거죠, 이거. 기본적으로 5억 빼기 3억 해서 2억 손해를 보고 미분양까지 나버리니까 까딱하다가 건설사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 후분양은 최악의 선택이다. 자, 기사에서 뭐 후분양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기사일 뿐이고 지금 아마 후분양을 선택할 건설회사는 10개 중에 1개도 안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기사를 보면은 이코노미스트, 지주택, 시공에 관심 높아져. 분양자 정해져 있는 만큼 리스크 적다. 자, 요게 정답이죠. 요게. 지주택은 분양자가 지역조합이 정해져 있어서 분양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리스크가 적다는 이야기죠. 계속 기사를 보면은 지주택 조합에는 지용 난이도고 건설사에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지주택은 일단은 그 조합 설립을 해서 나중에 그 95% 이상 매입을 해야지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되는데 그거 95% 통과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90%까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놓고 그 5% 못 받아서 사업 좌초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서 그래서 지주택 조합 그래서 지주택 원수에게 추천하라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조합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게 그 조합이 다 정해지고
사업 승인이 난다면 그래서 95% 토지 매입 조건 충족해서 승인이 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죠. 자, 조합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분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게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분양가 10억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벌써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분양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플러스 시공사 이익이 픽스라는 거죠. 원가 플러스 시공사 이익이 자, 픽스기 때문에 일단은 큰 변수가 없고, 여기서 시공사 이익을 좀 확보를 하려면 원자재 상승에 대한 계약만 반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택 이런 계약이면 무조건 참가하라. 자, 조합원이 들어가 산다. 자, 지주택 자체가 일단 분양 리스크가 없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ESC 계약만 하면은 완벽하죠. ESC 계약 내역서 플러스 단가산출서로 구성이 되는데, 계약서가 단가산출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잘게 그 단가가 쪼개져 있고, ESC가 발생하면, 자, 옛날에 그 5% 하다가 3% 기준인데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한 3% 이상 ESC 발생하면은 반영해 줘야 된다. 요렇게 계약해 놓고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단가산출서 인수분해를 해서 산출된 만큼 ESC가 딱 나오죠. 계산에 의해서. 자, 요러면 계약금액 상승이다. 요런 계약을 해 두면은 완벽하죠. 지주택 플러스 ESC 계약. 자, 이러면 굉장히 건설사는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지금 시장이 이렇다. 자, 결론이죠. 결론. 첫 번째로 지주택 계약. 일종의 그 건설 원가 플러스 최소 마진 계약인데, 자, 이런 계약이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주택 고분양 말기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 고분양 말기. 시공사가 먼저 아는 거죠. 시공사가 몸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지금 분양받고 울지 말고, 자, 임대 수익률 4% 이상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분양을 받자. 자, 지금은 고점이라서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다 이익 나는 게 절대 아니고, 로또 분양조차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자, 그 기준은 인근 새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한 4% 정도 나오는지, 자, 그리고 분양가가 거기에 적합한지 이것을 검토하고 분양을 받아야 된다. 자, 분양도 위험하니까 분양조차도 검토하고 확실하게 숫자 계산하고 분양 받아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